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솔루션의 결과가 로봇이었던 거지 이 순서가 다르진 않았거든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업의 길잡이가 되어줄 창업 에듀 진행을 맡은 MC 노지선입니다. 4차 산업시대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챗 GPT, AI, 그림 등등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어서 참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로봇 분야가 바로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신 비로보틱스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로보틱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릴 적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대표님도 좋아하셨나요? 로봇? 예, 그럼요. 그러면 이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로봇을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대표님과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상상했던 로봇을 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제가 어렸을 때 만졌던 로봇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비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우한형제들에서 올해 2월에 분사된 서빙 로봇 전문 자회사입니다. 우한형제들에서는 크게는 배달 로봇과 서빙 로봇 이렇게 두 가지의 로봇을 지난 4년간 연구 및 사업화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서빙 로봇은 외식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저희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독립적인 회사로서 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올해 2월에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식당에 갔을 때 이 귀요미 로봇들 요즘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로봇이 서빙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새롭고 독특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우한형제들이 로봇 사업을 좀 진행해보자라고 결정을 했던 건 2018년도인데요. 2018년도엔 사실 당장 우리가 어떤 로봇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먼저 떠올렸던 건 사실 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달 로봇뿐만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가 결국 또 사장님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장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지 그걸 로봇으로 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템 중에 하나로 식당 안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운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서빙 로봇이라는 걸 이렇게 개발하고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나도 가사일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로봇 창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우리 생활과 가까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이 분야의 선구자이신 것 같아요. 선구자라고 하긴 좀 많이 민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서비스 로봇의 대중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로봇 사업을 시작하실 때 창업 모델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창업 아이템으로 굳이 로봇을 선택하신 걸까요? 제가 로봇 아이템을 선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한형제들이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신사업이었다 보니 저는 어쨌든 우한형제들에서 선택한 어떤 로봇이라는 신사업 아이템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공감하는 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한형제들이 내린 결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 역시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로봇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언 아닌가요? 로봇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아, 그렇게 진짜 들어주시면 명언으로 네.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로보틱스 로봇이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사용하고 있는 식당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전국에 약 한 1,600개 정도 매장에서 2,200대 로봇이 운영되고 있고요. 식당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당구장, 노래방, PC방 이렇게 좀 어떤 서빙이나 운반이 필요한 곳이라면 이 서빙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서빙을 한다는 건 사업주분들이나 고객분들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사업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직원 채용이고 또 직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특히나 이 외식업이라는 것은 되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육체적 강도가 되게 높은데 동시에 또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힘들면 그만두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또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서빙 로봇이라는 걸 쓰시게 됐을 때는 최소한 점원을 100%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점원분들이 일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점원분들이 좀 더 높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잘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점원분들의 또 퇴사율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원분들의 육체적 피로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한 번 웃을 걸 두 번 웃을 수 있고 세 번 웃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당연히 매장에서 경험하시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은 경험이 되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빙 로봇이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감을 했던 게 제 친한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네. 정말 친절한 친구인데도 네. 얼굴이 울상이 돼서 네. 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서비스 면에 있어서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하던데 네.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 네. 저도 오래 못 버티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퇴사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네.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또 우리 로봇이 또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혹시 서빙 로봇 말고 다른 분야의 로봇도 구상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주 타겟은 외식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업장 안에는 사실 서빙 말고도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로 끝나지만 사실 그 고객분이 입장에서 떠날 때까지 그 수많은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의 뒷단에는 그 가게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로봇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는 좀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건 조리 로봇 쪽으로 음식을 요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또 다른 노동 강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더욱더 좀 윤택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봇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특별한 세일즈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제품을 잘 만든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결국 또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봇을 잘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께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로봇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선 이 로봇이 정말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저한테는 이 로봇이 정말 잘 만들어졌냐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빙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 반복적인 운반 업무를 대체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지금의 서빙 로봇이 충분히 잘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사장님들께 많이 어필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빙 로봇은 팔도 달려있지 않고 다리도 없고 그냥 바퀴로 이동을 하는 로봇이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고, 카트가 자동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더 심리적 거부감을 좀 많이 낮추는 형태로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께 꿀팁이라든지 좋은 말씀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예비 창업자분들에 비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대기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신사업 아이템을 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제가 그 아이템을 다루는 회사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지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이른 시점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감히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시장 또는 실제 이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그 수요처가 정말 바라는 게 맞는지, 그 수요처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해결해드리고자 했던 문제는 외식업주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 안에서도 홀 안에서 단순 반복적인 운반 업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솔루션의 결과가 로봇이었던 거지, 이 순서가 다르진 않았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최적의 아이디어인지 아이템인지 스스로 늘 점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수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를 좀 살펴보고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또 김민수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멋지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꽃길만 걷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언제나 그렇지만 사업의 초창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아이디어, 이 아이템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서빙 로봇을 처음 맡았던 2019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이 로봇이 식당에서 잘 쓸 것 같아서 식당마다 찾아가서 로봇 브로셔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걸 한번 테스트라도 해보시면 안 되냐, 돈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익숙하지 않은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좀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였는데, 이 코로나 때 식당들이 영업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한동안은 정말 식당들이 아예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신규 투자나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겨내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제 본질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힘든 일들이나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있고요, 여러 반응들도 있고요. 근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 힘든 이후에 더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힘든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었어요. 그런 피드백들을 그냥 지나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어떤 서빙 로봇을 정말 많이 상용화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큰 목표는 변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볼 거야 라는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흔히 얘기하는 스몰 피버팅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방향을 틀어보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시도들을 정말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장선으로 질문 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새끼 키우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잘 되고 성공하면 뭐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사업이 좀 성공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직은 성공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좀 남다른 감정을 느낄 때는 저희 비로보틱스 구성원분들이 정말 어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몰입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약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벅찬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민수 대표님과 또 비로보틱스의 뭐 목표가 있을까요? 비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만든 비전이 모두가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입니다. 이 서빙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로보틱스는 앞으로도 모두가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뜻깊은 말씀 전해주신 만큼 저도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갑자기 준비해봤어요. 김민수 대표님, 믿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로봇들로 삶의 질을 상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급작스럽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이야기 잘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 그간 겪으신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얻고 배우신 것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도 김민수 대표님처럼 이런 보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창업 에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비로보틱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로봇 창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예비 창업자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장 또 제가 느낄 수 있는 큰 보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창업가 김민수 대표님의 미래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노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